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금 총 400만 원 있는 남자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도 부추기면서 얼른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멘탈 탈탈 털렸었네요. 남자와는 고등학교 때 교제를 했었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공부를 아주 많이 잘했던 남자는 당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저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면 한번 가보지 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당시 남자의 엄마는 남자가 저를 만나는 것을 엄청 싫어했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혹시나 자기 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이 때 어른 말씀 듣는 애들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남자의 엄마가 반대를 하면 할수록 저희 사이는 더 끈끈해지긴 했었거든요. 암튼 남자는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로 밑에 급의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저는 지방에 있는 그것도 아주 운 좋게 친언니의 조언에 따라 간호대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동안은 그래도 남자와 좋은 사이를 유지했었는데 결국 거리도 멀고 서로 다른 학교에 적응하느라 소원이 지는 탓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가 제게 연락을 다시 해왔는데 학교를 관두고 다시 수능을 준비한다 하더군요. 꼭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놈의 서울대가 뭐길래 지금 다니는 학교도 엄청 좋은 학교인데 수능을 다시 본다는 게 말이 쉽지 솔직히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또다시 들어간다는 남자의 말에 저는 혀를 찼습니다. 대단하다고 말이죠. 분명히 남자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남자의 엄마 뜻일 것이다. 아마 애를 들들 볶았을 것이다. 안 봐도 눈에 훤했었죠. 결론만 보자면 남자는 총 4수를 해서 서울대에 입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서울대 입학을 하면서 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남자와 저는 연인이었지만 대학 때 헤어진 이후 완벽하게 친구 사이로 지냈었습니다. 물론 또 만나볼까라는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가끔 생각이 나더군요. 어렸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털털한 성격을 가진 저도 남자의 엄마가 한 말이 상처가 되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헤어지기 전까지 남자의 엄마는 제게 남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남자의 앞길을 막고 있다나요? 저같이 공부 못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은 남자같이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앞길 탄탄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고등학생 데려다가 무슨 말귀를 알아먹는다고. 암튼 남자의 엄마는 제게 그랬었습니다. 남자한테서 떨어지라고요. 내가 힘들게 혼자서 우리 아들 키우고 있는 거 알지? 내 인생엔 내 아들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내 아들 앞에서 얼쩡대니까 내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야. 넌 모르겠니? 우리 아들이랑 너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아이야. 서울대가 아무나 가는 곳이야? 그럼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면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쯤도 알지 않니? 제발 좀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너는 너랑 수준 맞는 애들 만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우리 아들 넌 보지 말고. 저라고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자와 제가 만나는 게 저만의 감정으로 그리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남자가 저를 쫓아다녔었고 유일하게 자기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저라고 했었거든요. 남자가 저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저보다 말이죠. 아줌마, 나랑 아줌마 아들이랑 뭐 급이 좀 다른 건 인정하겠는데 그럼 아줌마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여자애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이거 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저는 저 싫다고 하는 남자 붙잡을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겠다고 하잖아요. 만일 그렇게 제가 아줌마 아들하고 급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면 아줌마 아들한테 매달려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서 급 있는 딸이거든요. 세상사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야기했는데 아줌마 아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고등학교 때 한 두세 번 저런 식으로 제게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지방으로 대학을 갔었을 때에도 남자의 엄마는 제게 이제 그만 자기 아들을 놓아두라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감금하고 있는 줄 알겠네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는 건지. 결국 남자와 저는 헤어졌고 그제서야 남자의 엄마는 한숨 돌릴 수가 있었겠죠. 잘난 자기 아들이 이제 서울대만 들어가서 서울대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어쩔. 결국 사수만에 들어갔으니 그래도 들어가긴 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훨씬 더 어렸을 땐 몰랐었습니다. 집안에 잘 살고 못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돈 걱정 없이 살았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이 좋은 편이었고 집안의 막내다 보니 가족들의 보살핌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죠. 아마 그래서 공부도 더 게을리했었던 것 같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갈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힘들거나 막히면 부모님에게 말하면 해결이 되었었고 그도 아니면 언니나 오빠에게 말하면 그들이 항상 제게 알아서 가장 최상의 해결점을 마련해 주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간호대 졸업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혹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탄로날까봐 편입을 한 상태인데, 물론 간호사 자격증은 취득을 한 상태였었고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간호대에 편입을 해서 온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대학 동기들과 생활 중인데, 서울대 사수 끝에 들어간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 지내긴 했으니까, 그리고 편입과 간호사 국시를 준비하느라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남자는 지금 휴학을 한 상태라고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어렵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서울대인데 얼른 졸업을 하지 않고 왜 휴학을 했냐 하니 저로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서울대면 가뜩이나 등록금도 저렴할 텐데,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학교였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의아스럽다는 투로 물어보았더니 남자가 그러더군요. 원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었는데 남자의 엄마가 빚을 좀 진 상태라고요. 그동안은 오직 서울대 입학만을 위해서 주위 것들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했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엄마의 빚도 보이고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제가 철이 없습니다. 사실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도와줄 것도 딱히 없었고, 그냥 저는 남자와 가끔 통화를 하면서 근황 이야기를 하고 힘을 내라라는 정도의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때도 그렇게 남자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던 남자의 엄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남자와 교제를 하라고요. 아니면 요즘 일찌감치 결혼해서 자리 잡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 아직 20 중반도 넘지 않았습니다. 빠른이라 동기들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리고 아직 저도 대학생인데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랑 남자는 정말 친구거든요. 예전에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이였었지. 이젠 정말 편안한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런 친구 사이인데 남자의 엄마가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는 왜 안 지운 거지? 참 이것도 요상한 노릇이었죠. 요즘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연락 자주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서울 쪽으로 편입했다며? 너무 잘 됐다. 그럼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겠네? 요즘 간호사들 몸값 장난 아니라던데? 간호사들 대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 너한텐 정말 너무 잘 됐다. 그치? 뭐 운 좋게 그렇게 됐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1년 동안 잘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걔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말 친구예요. 친구로 지낸 지 좀 됐는데. 그냥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통화를 자주 했을 뿐 아줌마가 오해하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니에요. 어머 얘
너 서운하다. 아니면 내가 그 옛날 너한테 했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잊어. 그땐 몰랐으니까.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그랬었던 거야. 다시 만나봐. 너 우리 아들 좋아하잖아. 그리고 알지? 우리 아들 서울대 간 거? 어디 서울대에 만나는 게 쉬운 일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너한테 아직 감정 남아있는 것 같던데. 만나봐. 너 내년이면 자리 잡을 텐데 그냥 결혼하면 더 좋고. 우리 아들 알지? 걔 크게 될 아이다. 네가 뒷바라지 하면서 우리 아들 크게 만들어 놓으면 너도 좋고 우리 아들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니? 거짓말인 것 같나요? 전혀요. 저 정말 저렇게 들었습니다. 남자의 엄마가 제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저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웃기는 일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남자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이고 알 건 좀 알게 된 나이가 되어 버렸는데, 남자의 엄마 속셈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어요. 정말 저런 아줌마가 있구나. 저렇게 사람이 뻔뻔해지는 거구나. 슬그머니 모르는 저 저렇게 말하는 아줌마들이 존재하는구나. 아마 남자의 엄마는 남자를 통해 들은 바가 있었겠죠. 남자가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자가 흘리는 말들 주워서 자기가 알아서 조립을 해서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 끝났을 겁니다. 이 여자애를 잡아야 하는구나. 이 여자애 잡으면 우리 아들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살 집도 생기고 그리고 그동안 남자 공부시키면서 진 빚도 좀 갚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속셈 말이죠.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남자의 엄마의 뻔뻔함에 남자 또한 갑자기 이상해 보이더군요. 아줌마, 난 아줌마 아들 만날 생각 없어요. 그 무슨 결혼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걔도 알아요?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다는 거? 와, 정말 어이없다. 왜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끝맞지 않다고 올려다볼 주제도 못 되는 애가 아줌마 아들이랑 만난다고 그렇게 뭐라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최근에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야 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될 애는 어떻게든 되는 것 같다고. 만일 가족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의 엄마는 한편으론 저를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운 만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둘이 잘 만나게 둘 걸. 그랬으면 우리 아들 앞길에 꽃길을 놓일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너무 자기가 끼고만 돌아서 지금 남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암튼 남자의 엄마랑 통화를 끝내고 물론 남자와 교제를 할 마음은 없다. 다신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말을 한 상태였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알바에 지쳐있던 남자는 힘없이 전화를 받았고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으려 하니 남자가 그러더군요. 결혼하지 않겠냐고요. 헉 대박. 이건 무슨 또 개소리? 야, 너 나랑 결혼할래? 나 지금 현금으로 400만 원 있거든. 뭐 이걸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집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 공부 끝나면 어디든 못 가겠냐? 그땐 내가 너 먹여 살릴 테니까 너 내 뒷바라지 좀 할래? 돈 400만 원 있으니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받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던지. 너무 행복해서 똥물에 제 몸을 홀라당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했는데 남자는 물론 농담이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더군요. 남자의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다는 것을요. 우리 엄마 빚이 3억이래. 그 돈을 빚진 이유가 바로 나 공부시키느라 그랬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 알지? 나 고등학교 때도 딱 다녀야 하는 곳만 학원 갔었고 사수하는 동안에도 맨 EBS만 팠었다. 그런데 나 공부시키느라 3억을 빚졌대. 솔직히 엄마가 까놓고 얘기하더라. 너 잡으라고. 너 간호사 되면 요즘 간호사들 몸값 장난 아니게 올라서 월급 많을 것이고
그리고 니네 집 좀 사니까 서울대 사이 얻고 싶은 욕심에 니네 부모님이 내 학비도 지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나는 학교만 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뭐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거냐? 그냥 넋두리 한번 해본 거야. 우리 엄마 전화 절대로 받지 말아라. 아니 그냥 차단해라. 또 너한테 전화해서 쉰소리 할라. 그리고 당분간 너한테 연락 안 할 거다. 아예 싹을 잘라야지. 내가 너한테 너무 창피하다. 서울대가 뭐라고. 참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솔직히 남자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애이긴 합니다. 뚝심도 있고 뱉어낸 말에 책임도 질 줄 알고 그리고 뭔가를 해내고자 한번 마음 먹으면 정말 해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스타트는 조금 늦을지라도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한몫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뭘 하면 그렇게 빚을 많이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정말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가지고 마치 딜을 하려고 하는 남자의 엄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가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지랖일 수 있지만 남자의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의 엄마는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줌마, 아줌마의 아들 앞길을 맡고 있는 건 바로 아줌마예요. 그 좋은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줌마 보고선 아줌마 아들이랑은 절대 못 만날 것 같은데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그럴걸요? 서울대?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한 걸 아줌마가 다 깎아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알런지 모르겠네요. 애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줌마 말처럼 정말 잘 될 수도 있는 애니까 아줌마가 더 힘내야 하지 않겠어요? 남한테 기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 아들 결혼하기 전까지 그 3억이란 빚 얼른 갚으셔야 할 거예요. 그럼 아줌마 아들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못해요. 그런 집안에 어느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하겠어요? 완전 호구 잡히는 건데. 아줌마도 지지 않았죠. 뭐 나중에 보자라는 둥,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될지 두고 보자라는 둥, 뭐 그 옛날 성격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줌마 아들 잘 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냐고요. 그리고 우선 저는 뒷배경부터가 다른데 출발선 자체가 다르지 않겠냐고. 아들 정말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면 지금 제게 협박이나 충고를 할 게 아니라 아줌마나 잘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 딱 그 사이 말이죠. 가끔은 좋은 추억이 있었기에 이 남자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엄마만 생각하면 그 생각 멀리 멀리 달아납니다. 400만 원 있으니 결혼할래? 라는 프로포즈도 받아본 여자고 빚 3억 있으니 결혼해서 그거 같이 갚았으면 한다는 말도 둘러서 들어본 여자입니다. 이렇게 돈이 무섭네요. 돈이 없으니까 저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참 뻔뻔한 사람 세상에 많이도 있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